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죠. 저녁 맛있게 드셨고 이제 또 편히 쉬고 있을 때 천회장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이스가 좀 약간 안 좋아요. 좀 많이 다운돼서 안 좋기 때문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약간 환절기인 것 같아요. 약간 좀 기온차가 좀 있습니다. 이른 아침하고 낮하고 보통 기온차가 10도 이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런 때 또 감기 걸리면은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상당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혼동이 됩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길 바라요.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 맛있는 그 송편 드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계 상위 1% 부자들.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까? 결국 하늘에서 내린 건가? 응? 신이 내린 부자들이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꼭 될 수 있을까요? 상위 1%까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부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 CEO, 아주 웃기는 아저씨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보니까 그 5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한다. 5분 단위. 야, 대단하네요. 5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한다. 그가 졸업한 그 펜실베니아대 그 와튼 스쿨이가 있어요. 와튼 스쿨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시간 비중. 펜실베니아 그 와튼 스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팁을 주는 이유는 종업원이 음식을 빨리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팁을 통해 타임보다 먼저 식사를 시작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팁을 주는 이유. 앞으로 이제 식당 가면은 좀 팁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빨리 갖다 주겠죠. 뭔가 좀 내용이 있어요.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팁을 주는 이유.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창업자죠. 레리 페이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컴퓨터와 그 물화일체로 생활을 했답니다. 컴퓨터.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한 그 레리 페이지는 구글을 또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이제 성장시킬 수 있었겠죠. 하여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는 그 한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없다고 우리 세계 지식인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요.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발전을 위해서 힘쓴다는 거겠죠. 그래서 와튼 스쿨의 그 경영학 교수가 있어요. 버트 브라우닝이랍니다. 버트 브라우닝. 그 교수가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처럼 시간 낭비는 없다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처럼 시간 낭비는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졸업한 워런 버핏, 버핏 형님도 펜실베니아 나왔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돈에 투자하지만은 부자는 시간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부자는 시간에 투자한다. 여러분들도 시간에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효율을 높이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 와튼 스쿨의 시간 관리법 한번 기회 되면 참고하고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 와튼 스쿨 가보고 싶다. 이 늦은 나이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하여튼 올바르게 일하기는 효율을 강조하는 반면에 올바른 일 하기는 효과를 강조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일부는 얼마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고 또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겠죠. 하여튼 시간의 소중함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문구가 가장 다시 생각해도 와닿네요. 가난한 자는 돈에 투자하지만 부자는 시간에 투자한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들은 무조건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많이 가진 자가 좋은 겁니다.
요즘 보니까 그 주식시장에 큰 손 연기금이 7개월 동안 LG 엔솔을 순매수 해가지고 벌써 누적 5조 원에 육박한 거, 5조 원. 와, 요즘 보니까 연기금 맞아 막 난리 났어. 계속 지금 보니까 LG 엔솔 쪽만 몰빵하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그 주축인 투자 주체 연기금. 연기금은 그 LG 엔솔이 상장한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이 종목을 4조 9,718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했답니다. 4조 9,718억 정도. 같은 기간에 연기금의 코스피 전체 순매수 금액이 6,390억이야. 6,390억. 즉 LG엔솔을 제외를 하면은 연기금이 주가증권 시장에서 한 4조 원 이상, 4조 원 이상 매도 우위였다는 겁니다. 4조 원. 대단하네요. 대단해. 연기금은 LG엔솔에 대해서 상장 이후에 이제 매수 우위 기조를 매수 우위 기조를 지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이 종목 거래가 이루어진 152 거래일 중 매도 우위를 보인 날은 꼴랑 14일이야. 꼴랑 14거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수만 한 거야. 매수만 거의 매수만 한 겁니다. 연기금이 현재까지 LG 엔솔을 순매수한 금액이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 그 셀트리온 순매수 금액 3,807억 원에 13배 규모로 13배 규모로 한 거예요. 반면에 같은 기간 연기금은 코스피 대형주를 대거 팔아가지고 곡간을 비웠는데 삼성전자를 3조 4,719억을 하이닉스를 1조 74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반도체주만 계속 팔고 2차 전지 쪽만 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같은 그 포트폴리오 조정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내 주식 운용의 벤치마크를 삼는 일단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비중. LG엔솔은 지난 3월에 코스피 200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는 이 종목을 담으려니까 결국은 뭐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그런 대형주를 팔아야 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대형주를 삼성을 팔고 LG엔솔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하여튼 연기금이 수급을 지지하는 가운데 LG엔솔 주가는 하락장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빠져야 할 테는데 오히려 안 빠지고 연기금이 받쳐주는 거야. 최근에 보니까 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있어요. IRA. 이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로 또 주목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행렬이 계속 이어가는 거야. 가세해가지고 또 외국인들도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 LG엔솔은 주가는 지난 8일 장중에 49만 4천원까지 오르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상장 초기 이후에 50만원 회복을 눈앞에 뒀는데 7월 초에 저점과 비교하니까 벌써 주가가 40%가량 뛰은 거죠. 40% 뛰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매수 금액에서 그 수량을 나눠서 그 추산한 연기금의 그 LG엔솔 평균 매수 단가가 46만 5천 원이랍니다. 46만 5천 원. 주가가 한때 4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동안 손실권이었는데 최근 주가가 오르면서 한 5% 정도 이제 수익권에 진입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만 겁나게 팔아가지고 삼성의 그 삼성 주주들의 그 안티가 되어버린 우리 연기금 참 아유 징그럽다. 징그러워. 언젠가 다시 또 돌아올 날이 있겠죠. 그때를 한번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마지막 시간 때 봬요.